왔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월드컵으로 돌아온 시장입니다. 만을 전하기 저거는 갈틱폰 했던 시절 인증이죠. 갈틱폰 안 할 겁니다. 오랜만에 저세상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방송을 요새 조금 자주 못 켰습니다. 방송을 안 켜는 이유는 이 트위치 새끼들이 좀 저를 많이 귀찮게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조금 유감스러운 그런 일주일 한 2주를 보낸 건데 2주일 내내 그 짓을 했거든. 제가 일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출근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월드컵으로 왔다. 오늘은 뭘 할까요? 대충 대책 없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대책 없이 가져왔지만은 뭐 할만한 게 있나? 이거 해볼까? 역시 월드컵은 음식이지. 역시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 자, 배를 만들 수 있는, 배가 나오는 게 굉장히 강력한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 이상한 이름 소니가 월드컵. 이상한 이름 월드컵. 여기 있나요? 일단 이거 한번 뭐 할게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에 소니가요 아미손 어른손 자꾸만 소니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새우깡. 광고 아닙니다. 풀버전이에요. 32개나 있다고?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야, 이거 갓구 운전? 와, 잠깐만 이거. 야, 표고전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스바토바베바 철바람바. 이상하게 인사하지 마세요.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22. 와, 잠깐만 이거. 와, 저 어릴 때 이 산적 있잖아. 이거 산적을 가지고 어떤 짓을 자주 했냐면은 먹을 때, 어릴 때는 저기 있는 파 있잖아요. 가운데 파 몇 개 끼워 넣잖아. 저 파를 싹 다 빼먹고 이제 햄과 계란 그리고 버섯만 쏙쏙 빼먹는 짓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저 뭐야? 아니, 마인크래프트 소리길래 왜 돌아가는 거야? 키키키키키. 아니, 뭐야 저기. 전혀 저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너무 병원하네. 아무튼 와사비맛 아몬드, 떡볶이맛 아몬드. 무슨 맛 아몬드라고 하는데 솔직히 허니버터 아몬드 맛만 잡입니다. 다른 거는 맛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든 간에 결국에 먹다 보면 결국에 이거는 먹다 보면 질려요. 좀 빨리 질립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질려. 이거는 저는 붙이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붙여둔 저는 계속 하나하나 먹다가 배가 나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는 음식입니다. 얘로 갈게요. 로투스 설탕 누룽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 설탕 누룽지 별로 안 좋아해요. 누룽지는 그냥 구워가지고 구수하고 꼬들하고 그런 바삭한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지. 설탕을 뿌리는 건 뭡니까 도대체? 설탕을 뿌린 다음에 막 그거를 거기에 토치질을 해가지고 뭐 카라멜 반응을 영상 뭔데 저거. 잠깐만. 카라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설탕 누룽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마크볼 티아드는 저 마크를 못 해가지고 유감입니다. 로투스가 진짜 와, 감튀하고 오란다야? 여기가 약간 오란다도 저런 옛날 과자들이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거든요. 이런 오란다 같은 것들 있잖아. 오란다나 마카로니 같은 거. 이런 옛날 과자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내켜요. 그냥 먹을까 말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다 사라져 있어. 근데 감튀는 그냥 사라져 있어요. 좋아하는데 다 사라져. 그리고 얘 진짜 살 엄청나게 찝니다. 혈당 미친듯이 올립니다. 그러면도 먹는 거죠. 원래 칼로리는 맛의 전투력이고 혈당 지수도 맛의 전투력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할게요. 코스트코 치즈볼과 자색 고구마칩. 사실 저 자색 고구마칩에는 고구마가 딱 30%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고요? 밀가루와 감자 따위로 때웁니다. 핑그리스와 똑같은 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고구마칩 먹을 거면 감자칩 먹을 거고요. 근데 이 코스트코 치즈볼 너무 짜요. 저는 저렇게 너무 확 짠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로 와있습니다. 일본 라멘도 비슷하게 일본에서 사 먹는 거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짜서. 그게 그냥 짠데 어느 정도 그 짠과 동시에 다른 맛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일본 라멘은 그냥 너무 짜고 너무 달고 둘 중 하나에 다 갇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입맛에 있어서 그 짠맛에 대한 내성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맛집이라 여기는 집에 가면은 우리말로 우리나라 입맛으로 짜다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비틀즈. 비틀즈는요 먹다 보면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먹다 보면은 턱이 아파. 꽤는 좀 쫀하거든요. 사실 비틀즈 광합판이 스키틀즈죠. 스키틀즈. 애초에 비틀즈가 짭이잖아. 스키틀즈. 이놈이요 이놈. 얘가 원조입니다. 당연하지만 얘가 원조예요. 스키틀즈가 훨씬 단단하긴 한데 얘도 먹다 보면 꽤나 단단한 편이야. 비틀즈. 그 가수가 맞습니다. 이찬찬찬. 근데 솔직히 비틀즈는 눈에 띄는 애 못 이깁니다. 오죽하면은 별명이 인간 사료겠어요? 눈에 띄는 별명이 괜히 인간 사료가 아니야. 그냥 정신줄 놓고 먹다 보면은 참담하게 늘어난 시가 같은 뱃살이 될 수 있다. 메추리알 장조림? 소신 발언할게요. 저 장조림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다는 거 아니고 그다지 선호하는 반찬이 아니에요. 특히 메추리알 저거 되게 퍽퍽해가지고 선호하지 않거든요. 약간 감자의 퍽퍽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계란의 퍽퍽한 느낌은 좀? 그리고 와 이 아웃백 이거 아직까지도 무한 리필 해주나요? 부시맨 브레드? 옛날에 저거 부시맨 브레드 맛있다면서 빵만 미친듯이 주워 먹다가 배 차가지고 정작 스테이크 못 먹고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 그런 빵이죠. 저게 빵이 너무 맛있어갖고. 일단 이 둘 중이라면 전 이놈입니다. 부시맨 브레드 이거 진짜 조심 안 하면은 겁나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몰든 바렌 콘치즈? 야 이거 어디서 나가? 콘치즈는 못 이겨. 횟집에서 대표적으로 리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콘치즈죠. 설명 끝났습니다. 어지간한 반찬은 리필 안 하는데 콘치즈는 리필하는 경우가 꽤 되잖아요. 타코 와사비. 타코 와사비가 무슨 맛인가요? 그냥 이렇게 문어 썰어둔 거에다가 와사비 섞은 맛이에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물론 먹지 않는 이유는 제가 와사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 와사비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지만은 별로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을 겁니다. 해바라기 하죠. 와 씨. 곤약조림 이렇게 모양 잡아서 한다고? 이렇게 모양 잡아서 하는 거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보통 하진 않던데 식당이 아닌 이상. 야 오트밀 이겨야 돼.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이거 저 오트밀이 이렇게 맛있는 거고 싶었거든요. 이거 먹을 때는 사탕이잖아 이거. 한두 개씩 먹다 보면은 이게 심지어 안에 들어간 게 곡물이라서 우유에 베이스로 곡물을 붙인 거기 때문에 10개 먹을 정도면은 우리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센 놈입니다. 곤약조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얘는 좀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쥐포과자 건빵튀김 힘들다. 이거는 진짜 둘을 비슷하다.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건빵튀김과 쥐포과자의 가격을 비교해봅시다. 둘 다 여러분은 건빵튀김에 소금을 쳐서 드시나요? 설탕을 쳐서 드시나요? 저는 소금파예요. 설탕을 뿌린 건 못 먹는데 정도는 아닌데 되게 짭짤한 건빵튀김이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입맛 자체가 그런 고소하고 짭짤한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쥐포과자
그래서 저 이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놈의 가장 큰 단점은 식감이에요. 식감도 식감이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이에요. 이 어포튀김 있잖아요. 이거 쥐포튀김. 이 쥐포튀김 과자가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진짜 미친듯이 세요. 2만원, 2천원인가 3천원인가 할걸? 건빵튀김이 2만원, 1,000원밖에 안 하죠? 요새는 1,000원 더 넘게 받나? 모르겠어요. 앵두콘, 고구마튀김. 저 고구마튀김보다 감자튀김 파고요. 이렇게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튀김은 이가 아프기만 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호불호 확실한 편. 와 잠깐만 이거 와 저 양꼬치 양꼬치집 가고 싶어.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진짜. 그 일반 중국집 말고 그 뚱베이식의 음식을 파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양꼬치라거나 마라탕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파는 중국집에서 내는 사이드가 짜사이하고 이 땅콩이죠. 땅콩을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서 소금을 쳐서 짭짤하리고 있잖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라사기 양 조절 사주세요. 못하면은 그대로 다 살로 가거든.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다마메 쌀과자. 이 쌀과자가 되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국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쌀과자 거의 대부분이 대만산입니다. 이거 겉에 간장 파우더 뿌려서 짭짤한 그거 있잖아. 크라운에서도 나오고 대만에서 수입해온 놈입니다. 님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에다마메가 풋콩이잖아요. 이 에다마메 껍데기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에 있는 콩은 먹는 거 알거든요. 이 껍데기를 먹습니까 이거? 껍질을 먹는 게 아니구나. 망하는 사례도 아주 많다. 이거 중에서는 저는 쌀과자예요. 단맛이었으면 에다마메를 골랐을 겁니다. 와! 우승! 다른 변수가 없으면 저놈이 우승입니다. 밥이나 니듀 이거 좀 뇌절이죠. 인디안바 삿더밥을 왜 밥 두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뇌절이고요. 이거 마카로니죠. 쌀과자 단맛 그리고 치즈 후레시건 샨리에서 나오는 그 빵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에 치즈하고 버터 향 나는 이게 들어가 있는 이놈. 이 쌀과자 단맛 이거 저는 단맛보다는 짠맛이 더 좋더라고요. 짭짤한 맛이. 이거는 좀 먹다 보면은 물려요. 달아갖고. 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로 가겠습니다. 이미 쌀과자는 하나 올라갔죠. 16가 쌀과자와 앵두콘 물결표 고속 앵무 당분간 틀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채팅 화면이 유튜브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때 돌아올 겁니다. 언제 돌아올진 모르겠습니다. 쌀과자와 앵두콘 이거 쌀과자예요. 이제 슬슬 진짜 대만 고릅시다. 후다닥 고르고 갈게요. 아 이거 감자탕집 비주얼인데 저 볶음밥 저거 진짜 개맛있겠다. 이제 진짜들을 가르는 시간이. 그래도 이건 콘치즈야. 이건 콘치즈야. 시멘 브레드 보여줍시다. 시멘 브레드 보내줄 때 됐어. 눈에 띄네 마카로니. 저는 이 둘 중에서는 눈에 띄네는 달고 기름지고 바삭한 맛이 메인이고 마카로니는 그냥 이 맛인데 좀 약간 짭짤한 그런 게 메인이잖아요. 저는 단 과자보단 짠 과자를 좋아해요. 마카로니입니다.
8강전이네요. 저는 먹다 보면은 계속 먹게 되다가 물려요. 여기서부터는 좀 물리지 않는 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무승은 정해졌어. 이 후보면은 무승은 정해졌다 봐도 되지. 감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맛있는데 먹다 보면 물려요. 마카로니 가겠습니다. 마카로니지. 아 어렵다. 이거 딱 이거는 치킨집에 가면 기본으로 나오고 콘치즈는 횟집에 가면 기본으로 나오죠. 약간 메인보다는 사이드로 있을 때 빛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카로니지. 이게 마카로니라고요? 콘치즈는 잘 못하면. 콘치즈 전수가 좀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지금?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옷만 되면은 걔 느끼하기만한 걔 망작이 탄생. 이응은. 그리고 이 콘치즈도 못 만들 정도면은 다른 사이드는 뭐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약간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는 횟집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기준 평가 기준이 되는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카로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킨을 회보다 많이 먹잖아요. 당연히 마카로니가 익숙하겠죠. 이건 볶음밥이야. 어차피 우선은 정해졌어. 왜냐면은 이 탕이나 이런 거 다 먹고 볶는 이 볶음밥을 참으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니야. 이거 참으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아웃백 못 간 사람은 모르는 천상의 맛. 이거 봐. 다 똑같다니까.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1, 2, 3, 4, 2. 제 생각대로 나왔네. 난 저거 매워서 많이는 못 먹어. 이게 맵다고요? 별로 안 맵던데? 안 맵게 이것저것 다 넣고 볶지 않나요? 막 캡사이신을 들이붓고 볶진 않던데. 김치 조금 썰어다가 참기름 가게마다 넣고. 달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감자튀김에 케첩 많이 찍지만은 시가야 지금 구금 나오는 게임 엔딩. 언제 봐? 이미 야식도 사자. 마음이 꺾였어. 중요한 건 꺾여버린 마음. 나중에 유럽 여행 가면은 한번 벨기에에서 먹어보고 싶은 비주얼의 감자튀김입니다. 이런 생감자를 이용해서 튀기고 마요네즈 계열 소스와 곁들여. 와 스테이크 프리테스야? 와 씨.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프리테스. 와, 몰 프리테. 홍합찜과 감자튀김이 곁들여진. 콘치즈. 놀랍게도 콘치즈는 한국 요리입니다. 한식이에요, 한식. 알고 계십니까, 다들? 마카로니. 마카로니도 고순위권이지. 다들 아는 그 맛이죠. 약간 옛날 분위기 나는 치킨집에 가면은 무조건 사이드로 나오는데 더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퍼주시는 굉장히 해자스러운 사이드. 저는 이거 한 3번 4번 리필해 먹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이따 찐 건가? 그리고 이 산적에서 팔을 안 골라내고 먹으면 어린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골라낸다고 엔 건 아니에요. 빨리 다 드시란 소리입니다. 쌀과는 그치, 짠맛이 단맛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가지. 단 거는 물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물려. 근데 이 짭짤한 맛은 계속 먹게 돼요. 악마적 과자야. 그리고 부시맨 브레드, 역시 제 생각대로 있었죠. 부시맨 브레드 우승이 있고요. 이거는 겁나 짜가지고 먹다 보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비슷하죠? 어디서부터 우승이 없니? 들어가면 우승이 누구야? 기건이니? 기건이지 이거 고르는 사람이고. 이거
이건이 아니고서야 곤약 조림을 무슨까지 시켰을 리가 없다. 맛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 위에 있는 수많은 후보들을 붙이면은 곤약 조림과 오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탕 누룽지는 제 생각대로예요. 달아서 물려. 잘 보면은 단 음식들이 좀 밑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음식이 달면은 처음 한두 개 괜찮고 한 10개까지 괜찮다가 10개 넘어가면 물리거든. 눈에 띄네도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확실히 물리는 기술거든. 이게 안 물린다고요? 이게 안 물린다면 당신은 시도보다 살이 더 쪄 있을 거예요. 이게 폭력적인 나라거든요. 요새 쇼츠를 점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튜브 틀면은 맨날 이 아저씨 쇼츠가 나와. 쿠키런 킹덤이 아직까지 있었나요? 국뽕 월드컵 쉐 저건 안돼. 야릇한 첫날바 자신의 성취 안해 저런 건. 이 방구 다 옛날 했던 거밖에 없는데 어지간하면. 이거 가보자. 이런 월드컵 있었네. 전 부침 월드컵. 전과 부침이라는 음식은 사실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아니죠. 얘네들은 약간 얘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절이다. 명절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는 게 기름이 많이 팔리고 막 집에 갔더니 피자팬이지. 피자팬에 기름을 이따이 붓고 전이나 부침 같은 거를 하는 거. 비가 온다고 하면은 이제 또 그런 부침개집들, 전집들이 이제 막걸리하고 전을 같이 시켜 먹는 사람들로 국적이고,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일상식은 아닌 음식 가봅시다. 새우전과 부추전. 와, 잠깐만. 와, 나만 못 먹어. 이걸 나만 못 먹는다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이 새우전 맛이 없기가 더 힘들지 않아 이거? 못 먹어봤는데. 부추전 약간 파전의 바리에이션이죠. 파 대신에 부추를 넣고 부친 부추전 굉장히 맛있고 얘 막걸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인정하는데 죄송합니다. 치트키가 나와가지고 떨어질 거예요. 동태전과 메밀전. 동태전은 얘 정도가 좀 그나마 흔한 전 하면은 동태전 정도가 좀 흔한 전이죠. 얘는 구내식당에서도 자주 나오고 공산품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여기에서는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이 있는 놈입니다. 메이저다 할 수 있고요. 메밀전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맛있게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애초에 메밀 자체가 어원상으로 봤을 때 밀보다 좀 떨어져요. 매잖아요. 매. 산이거든요. 산에서 나는 밀이라고 해서 매밀이에요. 당연히 그냥 밀보다 메밀이 영양이 풍부하다 뭐 섬유질이 많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밀보다 맛이 떨어진다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메밀전을 맛있게 부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그런 조리법이 아니죠. 동태전 가겠습니다. 배추전과 감자전. 제가 어릴 때는 배추전을 왜 먹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야채를 저렇게 부쳐서 먹으면 뭐겠어? 저게 맛이 좋나? 나중에 먹어보니까 개맛있더라고. 좀 저게 맛있어진 게 제가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시점인 것 같아요. 배추전. 근데 옆에 치트키가 있어. 감자전이야. 이거랑 붙으면은 감자전이 이겨야 돼요. 미안하다 야. 장떡, 분홍. 야 이것도 전. 보통 이거는 전이라고 부침도 되니까. 이 소세지는 사실 분홍 소세지는 이게 아니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죠. 그냥 계란으로 안 붙이고 그냥 붙여버리면은 개맛 없잖아요. 근데 이 분홍 소세지는 계란 옷을 다 입혀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주면은 꽤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햄과는 다르지만. 이 장떡이 뭐죠?
장로스타는 편지 왜 나왔냐? 만개의 레시피. 아, 고추장을 넣고 부쳐서 장떡인 거야? 고추장을 넣고 부쳤으면은 꽤 텁텁한 맛이 셀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장떡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분홍소 대접 하겠습니다. 육전과 굴전. 안돼. 왜 이렇게 선택지가 어려운 것밖에 없어.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전 둘 다 좋아하거든요. 둘 다 가격대가 낮은 놈은 아닙니다. 꽤나 가격대가 나가는 놈들이에요. 어떤 거든 간에 구분 없이 당연히 육전이지. 상당히 가격대가 나가는 놈들입니다. 고기 냅두고. 자,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육전 먹어본 적이 손에 꼽아요. 거의 먹어보지 못했어요. 굴전은 자주 먹었거든요. 제가 워낙에 해산물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굴전은 꽤 자주 먹은 편이에요. 이 굴전이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기절초풍하는 조립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굴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굴이 별로 싼 편은 아닌데 외국은 우리나라에 두세 배 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막 굴 한 두 알에 막 우리 돈 5,000원씩 하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굴을 저렇게 부쳐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근데 육전은 더 비싸요. 애초에 저 육전은 밖에서 사 먹으려면은 프리미엄이 미친 듯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차리는 거 나오려면 3만 원 저렴하게 줘야 될 거야. 양식이 가능한 품종이라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양식이 안 플러스 돼요. 갯벌 많이. 외국에는 갯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식이 안 됩니다. 해도 맛이 없어요. 육전은 일단 거품이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육전은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고 굴전 이만큼 사도 10,000원 안 넘어요. 이만큼 사도 10,000원 안 넘어. 한 몇천 원 하겠지. 육전 이만큼 30,000원이야. 못해도 30,000원이고 좀 고급진 데 가면은 막 40,000원, 50,000원도 받는데 이만한 양에 두 코에 붙이라고 괘씸죄가 붙어서 굴전입니다. 육전은 거의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새송이전. 새송이는 저는 전도 전이지만은 그냥 고기 구울 때 같이 굽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밥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약간 집에서 냉동실에 오래된 김밥을 처분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김밥전이죠. 이 김밥전은 갓 산 김밥으로 하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기보다도 붙이다가 다 으트러져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져요. 좀 싸두고 시간이 지나갖고 맛이 갈락말락한 놈을 냉동을 시켰다가 꺼내가지고 냉동 상태에서 부치면은 개맛있거든. 김밥전. 버섯전에 비하면은 김밥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래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뭐 저는 잘 먹거든요. 저는 해조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리지 않고 선호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내식당에 갔어요.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파래전이래요. 드실 겁니까? 드실 거예요, 파래전? 아마 그날 잔반 짬뽕 겁나 넘쳐날걸? 그거는 군인들도 모르겠다. 야. 두부전은 되게 평범한 두부 부침에다 계란후라이 입힌 거니까 방금 되게 갑자기 사운드가 멈췄는데. 레이저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버퍼링인가. 버퍼링일 겁니다. 오징어 순대전, 오색꼬치전. 저는 이거 산적이라 불렀거든요. 이 오색꼬치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운데에 파 그리고 단무지까지 전 이 두 개를 빼고 먹었어요 어릴 때. 약간 맛살하고 햄하고 고기만 딱 입맛이 보이죠. 이 시가가 이런 몸을 가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인도 비중을 차지한다. 와, 시체다 시체. 오징어 순대는 애초에 먹기도 쉽지 않은 음식인데 이 오징어 순대를 전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이 오징어 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낀 놈으로
인지를 하고 실제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저 돈을 받을 음식은 아니야. 맛이 없다는 거 아닌데 저만한 돈을 받을 음식은 아니거든요. 오색고치전. 이 둘 중에라면은 저는 이놈입니다. 오징어 순대 싫어하는 게 아닌데 얘도 거품이 어마어마해요. 그 심점입니다. 참치전과 애호박전. 나가 애호박전 탈락이야. 애호박전 흐물흐물해가지고 굉장히 제 취향에서 거슬립니다. 저는 되게 흐물흐물하고 물컹물컹한 음식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지 않거든요. 몇 개 빼고 버섯 난 볶음 정도는 맛있던데 애호박전. 버섯 볶음 정도는 먹는데 그게 아니라 채소가 흐물하다? 제가 가지를 왜 싫어하겠어요? 약간 찌개에 들어가는 호박은 잘 먹지만 부침류 음식을 흐물흐물거리면은 그거는 선을 넘죠. 고추전 크네요. 이거 커다랗죠. 아닙니다. 별말 안 했어요. 단호박전. 얘는 뭐 달긴 한데 좀 전중에서는 이렇게 퍽퍽한 그랬다는 거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이 고추전은 기본적으로 동그랑땡을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 놈이잖아요. 이 들어가는 소가 고기소니까 얘는 고기가 안 들어가고 얘는 고기가 들어가는데 이 고추를 따가지고 안에 소를 채우는 거라 느끼함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고추전은 굉장히 선호하는 음식이에요. 동네파전과 동그랑땡전. 본전이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본전이라고 아무도 안 하죠. 정신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요 굉장히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동네 파전의 음식이 진짜 거품이 말도 안 돼요. 이거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동네 파전이 되게 축축한 그런 식감을 가진 음식이거든요. 약간 굵고 축축하고 바삭바삭한 전이 아니야. 겉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바삭바삭해 보일 것 같지만은 부치는 과정에 위에 계란도 얹고 그 반죽 자체가 좀 굵은 편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전 종류와 다르게 상당히 눅눅한 편에 속하는 음식이에요. 이게 누구 입맛에 맞는 식감이냐? 일본인들에게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가격대 자체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에 맞춰준다. 즉 창렬해진다는 굉장한 커다란 문제점이 생겨요. 이만한 거 하나에 15,000원, 2만원입니다. 사드실 거예요? 가정집에서 동네파전에 해먹는 게 아닌 이상 사먹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음식이란 거예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돈 주고 사먹을 음식은 아니다 이거죠. 그냥 파전 시키면은 10,000원, 12,000원 주면 이따만큼 나와요. 이 동네파전 하나 시킬 돈이면은 그냥 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이까지 시킬 수 있어요. 포인트 쓰자 포인트. 당분간 동시송출합니다. 포인트를 바로 터질 필요는 없어요. 동그랑땡전. 그리고 심지어 얘는 고기가 위주잖아요. 얘는 고기가 위주가 아니야. 동그랑땡으로 하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동네 판전보다는 진짜 고기전이네요. 고기전. 깻잎전과 표고전이 붙었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추전과 비슷하게 동그랑땡 묻힐 때 같이 붙이는 세트죠. 세트 메뉴. 동그랑땡을 빚으면서 좀 소를 많이 만들어줘서 어떤 건 깻잎에 싸고 어떤 거는 표고 밑독에 넣고 어떤 거는 고추 반 깔라가지고 그 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세트로 만드는 녀석들인데 표고버섯과 깻잎전 이거는 둘 다 애들 취향은 아닌데 그나마 이거는 애들이 좀 먹어요. 버섯을 좋아하는 애들은. 근데 깻잎은 얘가 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분명히 같은 소를 원재료로 하거든요. 근데 맛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깻잎전 맛있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얘들이 못 먹는 것도 팩트. 약간 깻잎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되면은 저는 그때가 좀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를 발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깻잎전입니다. 이 깻잎 저는 고기 싸 먹을 때도 깻잎 2장 싸 먹고 그래요. 매생이전이 있었어? 키키키키. 매생이전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까?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긴. 이게 더 충격인데. 김치전 해물. 와 씨. 일단 이건 해물이 너무 적습니다. 이건 오징어 조금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야? 새우도 넣고 해야지. 물론 매생이전은 맛서부터가 의문입니다. 일단 먹고 싶게 생긴 색이 아니죠. 딱 봐도 군대 같은 데서나 줄 것 같은 그런 색깔. 해물파전, 김치전, 돼지고기. 김치전에 돼지고기? 사실 김치전에서 김치를 물로 씻은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고 부치면은 그게 빈대떡이에요. 왜 녹두를 안 넣었는데 빈대떡이냐고요? 보통 녹두를 넣은 빈대떡은 녹두 빈대떡이랑 따로 얘기하죠. 왜냐면 녹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빈대떡이라 파는 집에 들어가면은 녹두를 안 쓰고 밀가루를 씁니다. 돼지고기 김치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해물파전. 그 모 방송인과는 큰 상관이 없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네파전의 완벽한 안티테제입니다. 이 풍부한 해물, 그리고 딱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해 보이는 이 식감. 이게 진짜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지. 저는 그리고 김치전은 해물을 넣는 게 더 맛있다 생각을 해요. 돼지고기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식감이나 그런 맛 특성상 해물이 낫다. 특히 오징어가 낫다. 오징어, 새우 정도는 들어가줘야 김치전 맛이 산다. 그래서 해물은 부침개에 어울리는데 파전이 좋다. 뭐야 이거? 야! 말해 바로라. 빈대떡. 와, 빈대떡. 아, 일단 이건 너무 잡스러운 음식이라서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 이런 음식 있어요? 스팸 계란전 같은 게? 어떤 놈의 그 대가리에서 이딴 음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랑은 뭐 딱히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빈대떡, 원래 빈대떡은 녹두로 만드는 게 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던 그 사유로 인해서 녹두가 들어간 놈을 따로 녹두 빈대떡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실제로 식감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빈대떡이 그 일반적인 전보다도 훨씬 열량이 세요. 원래 부침개 자체가 좀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튀김보다 열량이 센 게 전이거든요. 원래도. 근데 빈대떡은 훨씬 심합니다. 그 기름을 되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지잖아요. 왜 바삭하겠어요? 그만큼 기름을 먹으니까 바삭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빈대떡 오리지널 레시피는 돼지비계로 부치는 거 아시죠? 돼지비계로 부치는 게 그 원래 레시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열량의 음식이다. 여기에 막걸리까지 하면은 배가 나옵니다. 칼로리가 맛의 전투력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원료 생각해보면은 녹두에 돼지고기가 베이스에 기름도 돈지로 이만큼 발라가지고 굽는 자글자글 굽는 건데 이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저는 이거 우승 후보라 봅니다. 녹두 빈대떡 정말 좋아요. 그 녹두 빈대떡하고 빈대떡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이 빈대떡을 파는 집이 막 왠지 모르겠는데 막국수하고 같이 팔던 집이 있었거든요. 와, 요새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기도 해요. 근데 맛은 꽤 잘 살렸는데 일단은 가격이 너무 창렬합니다. 그 이유는 녹두의 가격이기도 한데 애초에 대기업에 만드는 분들은 가격이 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야 그 식당용으로 나오네. 너무 공장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16강 가도록 할게요. 아 진짜 누구를 고르든 간에 16강에서 떨어집니다. 누굴 고르든 간에 16강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확실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미나리를 왜 부쳐먹어? 미쳤어? 일단 저는 미나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나리전은 뭐 안 먹겠죠. 그나마 먹는다면 연근전입니다. 저는 연근을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이라고 생각해요. 연근조림도 괜찮은 편이야. 연근이 싫어하진 않는데 연근은 이렇게 부치거나 튀기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식감적으로 그 연근 특유의 끈적거리는 그 식감을 이렇게 열을 줘서 익히면은 그 끈적이는 식감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 튀김옷이나 이런 계란옷을 입혀서 부치면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나오기 때문에 애들도 연근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시네. 잘 지냈냐고 지금 물어보기에는 유튜브 녹화 중이라서 한번 오셨다 싶으면 되고요. 아무튼 연근전 갈게요. 미나리전을 싫어했어요. 32강 김밥전과 깻잎전. 아 어렵다. 김밥전은 사실 메이저한 전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집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놈입니다. 김밥전이라 부르는 집도 있고 그냥 김밥 부침이라 부르는 집도 있고 비슷하긴 한데 이놈은 방금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갓 만든 김밥보다는 어느 정도 만든 지 꽤 돼가지고 얼려놨던 김밥으로 만드는 게 더 맛이 좋다. 근데 전 이놈보다 깻잎전이 더 맛있습니다. 아 미안하다. 너로 간다. 새우전은 못 이긴다 너가. 이제 풀떼기는 비켜줄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육두로 가겠어요. 해물파전과 분홍 소세지전. 소세지 보내줍시다. 솔직히 싸움이 안 됩니다.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얘하고 붙으면은 싸움이 안 돼요. 참치전과 고추전. 사실 참치전은 야매로 만들기 굉장히 쉬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냥 이 참치가 고급 참치를 쓰는 게 아니라 통조림 참치를 쓰는 거잖아요. 통조림 참치에 밀가루에다가 파나 부추 좀 넣고 콘 넣어서 만드는 전인데 맛은 그런 만큼 보장이 되지만은 사실 엄청 좋은 맛이 난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놈의 만들어지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고추전을 올리지 않고 얘를 올릴 겁니다. 그 이유는 깻잎전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굴전과 감자전. 굴전 저 굉장히 좋아하고 맛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감자전이 많이 치트키라서 안 됩니다. 동태전과 두부전. 두부는 보내줄 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두부는 이렇게 전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보다 대충 굳혀가지고 나오는 게 훨씬 많죠. 구내식당 단골 메뉴 중에 하나. 동태전, 김치전, 해물, 동그랑땡. 동그랑땡 보내줍시다. 이만하면은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벌써 8강이네요. 후다닥 가보십니다. 이 둘 중이라면은 동태전을 보내줍시다. 이제 슬슬 전의 급이 알리기 때문에. 맛있지. 자, 이제 8강서부터는 진짜들의 싸움입니다. 녹두빈대떡과 새우전. 약간 새우전은 그나마 이거 평소에 먹기보다는 명절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전과 부침? 물론 새우전 굉장히 맛있고 저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부치면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우승 후보라고. 녹두빈대떡과 비교해서 이 새우전의
부위가 어디에 있느냐, 새우를 뜬다는 것 정도인데, 이 새우전에 아, 고르기 힘들다. 고르기 힘들다 이거. 저는 새우를 정말 사랑합니다. 집에 냉동 새우를 사두다가 이곳저곳 다 처해 먹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그 전과 부침의 영혼의 단짝, 막걸리와 궁합이 좋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놈이에요. 새우전 맛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전력에서 밀렸다. 김치전, 감자전. 감자전 보여줍시다. 감자전 맛있긴 한데 이게 먹다 보면은 되게 고소하고 짭짤하고 기름진데, 그래서 먹다 보면은 좀 물려요. 좀 맛에 포인트가 별로 없거든. 먹다 보면은 기름지다 보니까 그 기름진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자전은 그냥 모자랍니다. 한 판은 괜찮은데 두 판은 못 먹는다.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치전은 두 판, 세 판 후다가 먹잖아요. 매운맛이 있으니까 기름진 게 좀 잡힌다고. 근데 그렇게 먹다가 이제 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참치전, 깻잎전이야. 하강전. 아, 힘들다. 해물류. 예전에 제가 파전이란 거 붙일 때 이 붙이는 파가 대파를 쓴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파로 파전에 붙이면은 좀 비주얼이 어마어마해지겠죠. 별로 원하는 비주얼 아닌 것 같습니다. 얘하고의 해물과 쪽파를 쓴 해물파전, 둘 중에 고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놈입니다. 굉장히 랭크가 높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우선이 정해졌어요. 빈대떡과 김치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 투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에게 이 둘을 먹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개떡같이 못하는 집이 아닌 이상. 애초에 개떡같이 하기도 힘든 음식이에요. 이거는 맛이 보장되고 검증된 음식이잖아요. 월드컵은 4강부터는 거의 요식행이 되는 듯.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자기 취향이나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진짜 제대로 잘 만든 월드컵은 4강에서도 고민이 딱 되면서 결승에서도 뭘 고르지, 이거를 뭘 먹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진짜 잘 만든 놈인데, 그런 거는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한계죠. 저는 빈대떡 가겠습니다. 빈대떡 먹고 싶다. 동네 파전이 우승이지 하면서 가다 보니까 롯데 빈대떡. 애호박 인기 왜 이렇게 없노? 왜 없기는? 그 물컹한 걸 누가 좋아해 그거? 근데 의외로 1등픽이 아니었네요. 1등픽은 해물파전. 파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음식입니다. 김치전은 약간 매콤해도 좋지. 원래 김치전은 매콤해야 돼요. 매콤하지가 않으면은 느끼함이 잡히지가 않아서 더 곤란해집니다. 육전. 어차피 못 먹으니까 맛있지만은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거꾸로 못 먹지만은 고기를 구웠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다고 해서 고른 게 육전인 것 같아요. 육전 이거 진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가격이 좀 지나치게 치명적이야. 그리고 빈대떡도 순위권이죠. 나름 10% 가까운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다들 생각이 똑같아. 김치전은 뭘로도 맛있지만은 이 둘 중에서는 해물이 더 낫다. 국주전, 감자전, 레이전 전들입니다. 굴전은 랭킹 못 되니까요. 굴전도 의외로 그냥 굴에 대해 굴을 좋아한다면은 굴전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동그랑땡 바리에이션, 동그랑땡보다 깻잎전 랭킹이 높죠. 깻잎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맛이 되는 게 키포인트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네파전, 이거 분명히 부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부산 사람들은 밖에서 안 사먹고 집에서 해먹거든. 동네파전은 집에서 해먹으면 꽤 괜찮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사먹으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좋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동네파전, 동그랑땡보다 깻잎전 랭킹에도 높았죠. 애호박전, 좋아하는 사람이 많구나. 저는 아직까지도 애호박전은 적응이 안됩니다. 저에게 애호박전을 주시면은 밴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오징어 순대전. 아예 이거는 부쳐가지고 서빙하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썰어서 주면은 다 흐른다고. 계란옷을 입혀서 붙이면은 안 흐르니까 아예 이렇게 붙여서 주는 게 많다고 하는데 가격적으로 좀 거품이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끔찍할 정도야. 표고버섯 고기전, 두부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한 전들, 승리한 적이 없는 전들을 보겠습니다. 스팸 계란전. 이게 어딜 봐도 전이냐고. 그냥 스팸 계란 후라이지. 이게 어딜 봐도 전이야. 전이란 단어의 정의를 모르는 거 아니니? 연근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부르는 음식. 과학적인 녹색전이 뭐냐고. 피자야?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냐? 애들 술 먹고 토하는 거야. 뭐야 이거. 비주얼적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없어. 연근은 못 먹겠더라. 연근이요? 전 연근 좋아하는데. 근데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식재료이긴 합니다. 식감 문제도 식감 문제고 여러 가지가 근데 있어요. 은근 승률 높네 파래. 지금 파래가 승률이 높다고요? 뭐가 높아? 하나도 이기지 못한 놈인데 식감 문제가 큰 연근. 하나도 못 이겼는데 이 하다못해 버섯전도 이기고 메밀전도 이기는데 한 번도 못 이겼다. 24%면은 상위 라운드로 진출한 확률입니다. 우승이 아니라. 이거는 4명 중 한 명도 안 올랐다는 소리. 하나는 파래를 못 이겼다는 이거야. 왜냐면은 그 나머지는 이게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생이야 파래 죽이면은 파래거든. 이런 식으로. 연근은 마찬가지입니다. 5% 미만 예상했는데 말이 연근하고 매생이가 붙으면 연근이 올라가죠. 비슷한 겁니다. 이 상대의 그 대진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있습니다. 표고하고 고추전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의외로 호불호 갈립니다. 고추의 식감이 좀 깻잎은 식감이 없는 수준이라서 눈에 안 띄는데 고추는 그 자체로 식감이 좀 튀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릴 때 생각을 해요. 배추전 맛있어요. 배추전 개 맛있어요. 님들도 드셔보세요. 야채만으로 부친 전 중에서는 되게 상위 레벨이 아닐까 고요. 이것보다 위에 있는 야채만으로 부친 전이 없다는 게 증명을 합니다. 딱 1시 55분이네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